안녕하세요. 친구보다 가까운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구독자님들도 건강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시대가 되고 나서는 건강의 안부를 묻는 것이 정말 인사할 처음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심리 용어인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마 이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가스라이팅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 1, 2년 사이에 의뢰인분들이 상담을 오셔서 자꾸 본인이 가스라이팅 당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에서도 가스라이팅 용어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제가 참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은 아닌데 그 용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게 됐습니다. 네이버의 사전에서는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므로써 타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가스등이라는 연극에서 유래한 용어로 이후에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화를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보진 않았는데 줄거리를 봤는데 좀 재밌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거부, 반박, 전환, 경시, 망각, 부인 등 어떠한 상황이 있으면 사람이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적절히 반응할 수 있는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을 한다는 거예요. 조작을 해서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이로써 그 상대방에 대해서 통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정신적 학대의 한 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나 연인, 그리고 가족, 배우자 등 또는 학교나 직장에서 또 가까운 관계에서 주로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런 판단 능력을 잃게 만들므로써 피해자의 자존감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또 정신력이 약해지게 되죠.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해자에게 더욱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이유가 가해자가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가스라이팅을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 대부분은 자신이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 처음에는 잘 인지를 하지 못한다고 해요. 제가 이제 사건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이 가스라이팅이란 용어는 조금 생소했지만 정말 이혼 사건이랑 이 형사 사건 또는 아동 성범죄 같은 형사 사건에서 정말 가스라이팅이 많이 발생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혼 사건을 보면 아내분이 장시간 동안 남편으로부터 나 없이 밖에 나가서 네가 어떻게 먹고 살 거냐, 내가 돈을 벌어주니까 네가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말로 가스라이팅 당해서 여자분이 충분히 능력도 있고 사회생활도 잘 하시는 분이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가정주부로만 살아오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 여자분이 뭔가 사업을 하거나 밖에 어떤 취업을 하거나 사회활동 하려고 할 때마다 남자분이 사회생활 초보인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사회생활 위험하다, 밖에 나가면 사회생활 험하다, 집에서 안전하게 지낸 것이 낫다 라고 해서 계속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십수년을 그렇게 보내신 겁니다. 밖에 나가면 위험하겠지, 내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서 십수년을 그렇게 보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도 항상 남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에 또 수긍을 하면서 못 해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상담도 잘하고 진짜 수완도 좋으시고 이제 장사도 잘 하시는 분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친구의 격려로 몰래 사업을 시작했는데 소위 이제 대박이 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더 집중을 하고 싶은데 남편분 입장에서는 처음에도 이제 마음에 안 들었는데 아내분이 이제 가정에까지 이제 소홀해지고 본인 사업하신다고 하니까 결국 이제 두 분이서 다투게 되시고 이제 같이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자분이 저에게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자분은 이혼을 택했고 이혼 후에 더 승승장구하셔서 이제 본인 사업체가 되게 커지시고 사업체를 운영하시게 된 경우가 있었는데요. 방금 말씀 가스라이팅이 그나마 조금 나은 편에 나은 케이스에 속한다고 할 수 있어요. 심한 경우는 아내 남편으로부터 정말 이 모욕적인 말을 계속 이제 듣는 경우가 있어요. 방금 사건의 경우는 너의 안전을 위해서 있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욕적인 말을 계속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해서 너는 뭐 불우하게 컸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없지 않냐. 나 아니면 네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냐. 너는 또 뭐 뚱뚱하고 못생겨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욕을 할 텐데 네가 그런 욕을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하면서 제가 들어도 너무 놀랄 만한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경우 계속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어때요? 처음에는 당연히 듣고 나서 나는 그렇지 않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저항을 해요. 근데 이런 말을 매일 수년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살면서 매일 이렇게 이런 말을 들으니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본인 자존감과 자신감이 확 떨어지고, 내가 그런가 보다. 나는 못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저는 참, 방금 같은 경우를 정말 많이 듣기도 하고, 의뢰인분이 오시면 이미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이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큰 존재로 인식을 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당했으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별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으로 인식을 그 사람이 시켜놨기 때문에 제가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참 그래서 저는 위와 같은 경우를 들으면 굉장히 화가 나는데요. 방금 같은 말들이 폭언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정말 이런 말을 계속 들으면 한 사람의 그런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은근슬쩍 계속해서 이런 부정적인 말을 계속 주입시켜서 세뇌를 시켜 놓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저는 굉장히 이 자유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 사람의 이런 자유, 정신적인 자유를 저런 식으로 박탈한다는 것은 정말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세뇌당한 것입니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 의뢰인분들이나 또 처음에 저에게 상담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변호사님. 저 실제로 그래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을 낮추시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아닌데도 그렇게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강력하게 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점을 보세요. 어디 그렇습니까? 누구님, 이거 보세요. 본인 어디 그렇습니까? 라고 그런 분 아니에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훨씬 더 강하고 뭐든지 해나갈 수 있고 자신감 있고 혼자 사실 수도 있어요. 혼자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아마 제 말씀을 듣고 나서 한 1, 2주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다시 오셔서 변호사님 말씀이 맞았어요. 그러면 저 이렇게 세뇌당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정말 이 가스라이팅 정말 나쁜 건데요. 이런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려면 제가 방금 그 의뢰인분께 말씀드렸듯이 먼저 자기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이런 부정적인 세뇌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이거를 모른다면 절대 이 생각에서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런 세뇌를 인식을 하고 상대방에게 그 중단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중단을 요청을 하고 상대방이 이런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면 응할 수밖에 없도록 본인이 막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고 주위에도 나에게 이런 점을 이제 가스라이팅 하지 말라고 알리고 내가 깨어났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상대방이 끝까지, 상대방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끝까지 너는 별 수 없어 라는 말을 해요. 너는 별 수 없어. 그렇게 노력해봤자, 변화하려고 해봤자 너는 별 수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상대방에게서 벗어나세요. 정말 헤어짐을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상대방이 조정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갈 수 없음을 상대방한테 명백히 고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조정에 따라서 살 만큼 내 인생이 가치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 짧은 인생 정말 소중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